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7번 전철 종착역이 13일 기존의 타임스퀘어역에서 허드슨 야드역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맨해튼에서 전철이 연장 개통된 것은 26년 만의 일입니다. 허드슨 야드역은 허드슨 강과 가까운 11 애비뉴와 34 스트릿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전시장인 제이콥 제이츠 센터가 앞에 있습니다. 7번 전철의 연장은 2007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1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13일 개통됐습니다. 늘푸른 농장이 주최하고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주관한 제12회 추석맞이 경로 대잔치 행사가 11일 늘푸른 농장에서 성황리 열렸습니다. 1,500여 명의 한인과 타민족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종일 사장은 해마다 한인과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베풀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무대에 올라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이 경로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회째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도 수확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가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하여튼 건강하세요. 또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상록회 강태복 회장과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 남부 뉴저지 한인회 이영빈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늘푸른 농장 측에서 제공한 장작 바베큐 통닭과 잡채,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고전 무용과 클래식 음악, 동포 가수의 흥겨운 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초가을의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널 만날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아래 문제가 될 테니까 오늘은 어디서 늘푸른 농장은 해마다 4월 백꽃 축제와 함께 가을 경로잔치를 무료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간이 중심이지 돈이 중심이 아니라며 부패와 싸울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날 로마 신용은행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방향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탈리아 방송 RAI 뉴스가 전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돈이 아니라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신용은행 협동조합은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개발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특히 부패가 여기저기 만연한 이 시점에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며 여러분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24일 역사적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공영방송인 NPR이 13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연설 후에 워싱턴 DC의 성 패트릭 교회로 가 수백 명의 노숙자와 극빈자, 이민자들을 만나는 데 이어 일용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성 마리아 식사 푸드트럭 봉사 현장을 찾습니다. NPR은 교황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 지도자들과만 회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만난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은 젊은 시절 19년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사역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감추지 않는 인물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 같은 낮은 행보가 대중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 당국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부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 비밀 경호국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고 전하며 당국이 최근 교황에 대한 한 건의 위협 기도를 적발해 무산시켰으며 그의 방미가 가까워져 옴에 따라 위협 가능성 등은 더욱더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불법 이민, 낙태 등 그간 미국 선거를 달군 3제 의제의 영향력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인 OR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CNN 방송은 14일 유권자들이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3대 의제를 4년 전 선거 때보다 더 중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CNN ORC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6월 조사 때와 비교해 총기 규제가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2%에서 42%로 급상승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 역시 29%에서 39%로, 낙태 문제는 20%에서 27%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4일에서 8일 미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도가 폭락세입니다.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초기 경합주에서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두 자릿수로 뒤지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오면서 2008년 대선 레이스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역전당했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 돌풍의 주역인 샌더스 의원이 힐러리 전 장관에게 아이오와 뉴햄프셔주 등 초기 경선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다고 CBS 뉴스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샌더스 의원에게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주요 지역에서 최근 역전을 허용한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CBS가 지난 3일에서 10일 아이오와주 646명, 뉴햄프셔주 548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 528명 등 총기 경합지의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오와주에서 샌더스 의원은 43%를 얻어 클린턴 전 장관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에서는 52%의 지지로 30%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거의 배 가까이 이겼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6%로 23%의 샌더스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학생이 성공을 하려면 오히려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문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13일 미 교육부가 개설한 대학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연소득 4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에게 가장 낮은 학비를 부과하는 4년제 대학은 하버드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이들 저소득층 학생의 하버드대 평균 학비는 장학금 혜택 등을 감안해보면 연 3,80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에머스트 칼리지가 3,739달러, 스탠퍼드대가 3,895달러, 컬럼비아 대학교가 5,497달러, 프린스턴 대학교가 5,720달러 등의 유명 대학들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적은 학비를 받는 상위 23개 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명문대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적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학생들로부터 비싼 학비를 걷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이 수업료를 다 내고 있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를 덜 낼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많은 연봉을 받아 더 큰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년 동안 추진한 대학 학비 등급제를 포기하고 대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인 학비와 소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미국이 자동 제어 장치 의무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10곳과 비상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자동차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사고를 미리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란 충돌 등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커지면 자동차 스스로 제동 장치를 작동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기준 32,719명에 달합니다. 이는 2004년도에 비해 25%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